인지 기능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년에 걸쳐 서서히 저하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몇 살이 되어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더 빨리 한 가지라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치매는 성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혹시 신종 영양실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는 부른데 몸은 굶주리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의학박사 시라사와 다쿠지의 치매 음식에서는 이 신종 영양실조가 치매 발병 위험을 얼마나 빠르게 높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에 치우친 식단, 그저 포만감만 채우는 인스턴트 식사, 그렇게 우리의 뇌는 조용히 굶고 있는 셈인데요. 저자는 이런 뇌의 굶주림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그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전합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에서 뇌를 살리는 일로 바꾸는 순간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한 식사법과 뇌를 깨우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 음식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치매, 아는 만큼 멀어질 수 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누구나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올바른 생활 습관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뇌를 만든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얻는 영양이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 포식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 과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 하루 3번 꼬박꼬박 식사를 한다고 해도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 양질의 단백질과 지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처럼 뇌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 어쩌면 바르지 않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싶다. 아침 식사는 빵과 커피로 때우고 점심 식사는 우동이나 라면, 주먹밥 세트로 채운다. 저녁 식사는 볶음밥이나 튀김 같은 메뉴를 즐겨 먹고 있진 않은가? 이런 음식들은 한창 활동이 왕성한 세대가 즐겨 먹는 식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가격이 싸고 오랫동안 배가 든든한 메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요즘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당질 과잉에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이다. 이런 식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뇌의 노화가 점점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매는 갑자기 발병하지 않는다. 뇌의 손상은 40대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축적된다. 치매는 대부분 7, 80대에 발병하기 때문에 치매라는 단어를 접하면 고령자의 병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하되지 않는다.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사실 40대부터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즉, 뇌는 중년기부터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망증이나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등은 치매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뇌가 크게 손상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인지 기능이 계속 저하될 거예요. 라며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이기도 하다. 그대로 방치하면 치매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여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지만 40대가 넘으면 그 힘은 서서히 약해진다. 거기에 불규칙한 식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반복되면 뇌가 크게 손상되어 복원 기능만으로는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간다. 알츠하이머병의 요인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단순히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손상되었을 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뇌가 받는 손상이 너무 크거나 손상된 세포가 제때 복원되지 않으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과잉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20에서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면서 뇌를 손상시킨다. 거꾸로 말하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지름길. 뇌를 손상시키는 식습관. 뇌를 손상시키는 식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에 치매에 걸리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현대인 대다수가 뇌를 손상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아침 식사는 단맛이 나는 빵으로 해결하고 점심에는 햄버거를 먹고 집에 돌아오면 치킨 같은 튀김 요리를 안주 삼아 반주를 즐긴다. 특별할 것 없는 식사 내용이지만 하나같이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식사이다. 이런 식생활을 쭉 계속해 나가면 뇌는 차츰 늙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습관은 당뇨병이나 지질 이상증, 동맥경화를 진행시켜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는 식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식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매일 혹은 간혹이라도 즐기는 이런 식사에 숨겨진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뇌와 몸을 공격하는 만성염증. 염증 촉진 물질은 피하고 염증 억제 물질은 섭취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신경세포의 파괴 여부는 뇌 만성적인 염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된 상태만으로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모여 노인반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이 형성되면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이 노인반의 형성에 신경세포의 염증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뇌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증은 면역세포가 이물질을 공격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복원시킬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반응이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거나 발목을 삐었을 때 그 주위가 붓는 것은 일시적인 급성 염증으로 병원균을 몰아내고 세포가 복원되면 낫기 때문에 치매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이다. 노화나 생활습관이 주요한 요인으로 최근에는 이 만성적인 염증이 치매를 비롯한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만성염증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의 게이오 기주쿠 대학 백수종합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염증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다. 연구팀은 100세가 넘은 고령자 684명을 포함한 1554명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성염증의 정도는 노화와 함께 서서히 높아지며 같은 나이대 중에서 만성염증의 정도가 낮은 사람이 장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 만성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첫째는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을 몸속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최선이다. 사실 현대인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튀긴 음식이나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줄이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기름은 오메가6가 적게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의외의 식품이 염증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에서는 염증을 촉진하는 식품, 염증을 억제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비만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주병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도 만성 염증을 촉진하므로 이런 병들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식사법도 가능한 한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자 하였다.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신종 영양실조.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을 알아두자. 현대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상태가 당질 과다에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이다. 덮밥 종류, 라면과 우동 같은 국수 종류, 파스타, 빵과 같은 당질 과다의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신종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고 치매로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영양의 균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현대인에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1. 단백질. 단백질은 생명의 주축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등은 물론이고 모든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명도 단축된다. 2. 양질의 지질. 지질은 뇌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오메가3나 콜레스테롤 등은 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지질인데 이런 지질들이 부족하거나 오메가6의 섭취량이 많아서 균형이 무너지면 뇌 만성 염증을 촉진한다. 3.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체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 아연, 철 등이다. 4. 식이섬유. 장속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할 때 생기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를 활성화시킨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음식으로 뇌와 몸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에는 코코넛 오일, 등푸른 생선, 아마시 오일, 들기름, 플라보노이드, 강황, 코코아, 브로콜리, 고수, 버섯, 견과류, 생강, 껍질째 먹는 사과, 초록 토마토, 굴, 흑초, 올리브 오일 등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중간사슬 지방산이 뇌의 노화를 늦춘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당뇨병 또는 사명 당뇨병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된 환자의 뇌가 당뇨병을 앓은 사람과 똑같이 당을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포도당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서 케톤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케톤체는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동맥경화 예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차례차례 밝혀졌다. 체내 케톤체 합성을 촉진하여 몸을 케톤 체질로 만들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케톤체는 몸속의 지방이나 중간사슬 지방산을 원료로 하여 간에서 합성된다. 코코넛 오일에는 이 중간사슬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단번에 유명해졌다. 세계 최초로 코코넛 오일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소아과 의사인 메리 뉴포트 박사이다. 뉴포트 박사의 남편은 양년성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으로 신청하였지만 병세가 많이 진행되어 참가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다. 뉴포트 박사는 다른 치료법을 찾아 헤매던 중 한 치료약의 주성분이 중간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간사슬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을 하루에 2큰술씩 남편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남편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뉴포트 박사는 남편의 병이 개선되어가는 경과를 책으로 엮어내었고 그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코코넛 오일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케톤체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치매뿐 아니라 생활습관병이나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케톤체는 단식을 하거나 매우 엄격한 당질 제한을 실천할 때 우리 몸속에서 합성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케톤체의 원료인 중간사슬 지방산을 섭취하면 몸속에서의 케톤체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중간사슬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코코넛 오일이다. 중간사슬 지방산의 함유량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 효과를 보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구매한다면 중간사슬 지방산의 함유량이 60%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권장하는 코코넛 오일의 섭취 방법은 따뜻한 커피와 코코넛 오일 1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잘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다. 믹서기에 넣고 섞으면 오일이 유화되어 카페오레 같은 맛과 모양이 난다. 이 코코넛 오일 커피를 아침과 오후 3시쯤에 한 잔씩 마시면 케톤체의 농도를 매우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디 케톤체의 합성을 저해하는 설탕은 넣지 말자. 최근의 연구에서는 뇌 혈관성 치매도 코코넛 오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알베르토 훌리오 아밀파스 박사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허혈성 뇌졸중에 걸린 실험쥐에게 케톤체를 투여한 결과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되어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케톤체를 합성할 수 있으면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코코넛 밀크.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 체내 흡수가 잘 된다. 극적인 효과를 인정받은 코코넛 오일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섭취하면 설사를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기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기에는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코코넛 밀크를 추천한다. 코코넛 밀크는 코코넛 오일보다 중간사슬 지방산의 함유량은 적지만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카레나 스프, 찜요리, 디저트 등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카레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강황도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코코넛 밀크를 넣은 카레는 치매를 막기에 아주 좋은 최강 메뉴라고 할 수 있다. 코코넛 밀크는 개봉한 채로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조금씩 구입하는 것이 좋다. 냉동 보관은 가능하다. 아마시 오일, 들기름. 동맥경화는 물론 위암까지 예방.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을 통해 오메가3계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알파리놀렌산은 아마시 오일, 들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은 필요에 따라 몸속에서 EPA나 DHA로 변환된다. 몸속에서 이용되는 비율은 EPA나 DHA보다 낮지만 생선에 들어있는 수은 등이 염려스러운 사람은 아마시 오일이나 들기름을 이용하는 편이다. EPA나 DHA 정도는 아니지만 알파리놀렌산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시 오일이나 들기름은 가열할 수 없으므로 드레싱이나 주스 등에 넣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 방목하여 키운 소는 등푸른 생선만큼 좋다. 소고기는 사육 방법에 따라 고기의 질이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붉은 살코기 사이에 하얀 지방이 촘촘히 박혀있는 삼각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고기는 칼로리가 높은 곡물 사료를 먹이고 좁은 축사에 가두어 놓고 운동을 제한하여 인공적으로 살을 찌우는 곡물 비유구가 대부분이다. 부드럽고 지방이 많은 삼각육은 스키야키나 샤브샤브, 스테이크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 실상은 근육 조직에 지방이 잔뜩 붙은 대사증후군에 걸린 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결코 건강한 고기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뉴질랜드에는 자연에서 방목하며 그곳에서 자라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가 대부분이다.
원래 뉴질랜드는 무첨가를 식품 생산의 기본 바탕에 두며 채소나 가축을 모두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유기재배, 유기사육이 농업과 축산업의 기본인 것이다. 사람의 건강 상태가 먹거리나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소고기의 질도 먹이와 먹이를 먹는 방법, 성장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카를로 라이퍼트 박사 연구팀은 유기육에 관한 67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유기농 소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기농 소고기는 곡물 비육 소고기에 비해 오메가3계 지방산의 함유량이 평균 50%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메가3계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를 장바구니에 담는 게 좋겠다. 고기, 달걀, 유제품. 고령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단백질.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은 감소한다. 고령기의 근육이 감소하면 보행 능력이나 균형 감각과 같은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낙상이나 골절 사고를 당하기 쉬워지고 그대로 병으로 이어져 자리에 누워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치매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 현상을 사르코페니아, 근육 감소증이라고 한다. 사르코페니아는 노화가 주된 요인이지만 단백질 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단백질은 모두가 알다시피 고기와 달걀,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르코페니아를 예방하는 해결책이 된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누노 멘도사 박사 연구팀은 고령기가 되어서도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한다. 연구팀은 건강한 남녀 고령자 722명을 대상으로 식사, 입욕, 몸치장, 화장실, 재정관리, 쇼핑, 사회활동 참가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 발생 빈도와 단백질 섭취량과의 연관성을 5년 동안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28%의 단백질 섭취량이 영국 정부의 권장량을 밑도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자는 단백질을 적게 섭취한 고령자보다 장애 발생 빈도가 적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멘도사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 생활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는 고기나 달걀, 유제품 등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녹차. 하루 2잔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리며 피롤리균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이다. 피롤리균은 위염, 위궤양,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나성균이다. 더불어 알츠하이머병의 요인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 호모시스테인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독성이 있는 신경 물질로 변하는데 아마도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도호쿠 대학 의학부에서 실시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녹차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그룹이 한 잔의 녹차를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마시는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신빙성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코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을 막는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음료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코코아이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진 프랑스 여성인 잔 루이스 칼망이 좋아했던 음식은 초콜릿으로 매일 먹었다고 한다. 코코아와 초콜릿은 모두 카카오 빈이 원료인 식품이다. 카카오 빈의 건강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는 여러 편 있지만 카카오 빈에서 추출한 코코아에도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증명되어 화제를 불러모았다.
미국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줄리오 마리아 파시네티 교수는 카카오빈의 폴리페놀이 풍부한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라바도라는 제법으로 카카오빈을 정제해 만든 코코아 파우더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프로시아니딘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시냅시스 기능에 장애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파시네티 교수가 실험지에 절단한 뇌에 코코아 파우더를 더한 결과 시냅시스 장애가 완화되었다. 시험관 실험에서도 코코아 파우더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었다. 커피를 즐기기 힘든 사람이라면 코코아를 마시면 좋겠다. 단,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당연히 설탕이 첨가된 코코아 제품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 브로콜리. 장의 염증을 억제하여 건강 수명을 늘린다. 치매 예방에 추천할 수 있는 채소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이다.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는 인돌이라는 물질은 장내 벽의 차단 기능을 도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인돌은 장 속의 대장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지만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채소에도 들어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의 데니얼 켈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지의 장 속에 인돌을 만들어내는 대장균을 이식한 결과 28세라는 고령이 되어도 활동적이고 생기 발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돌이 장 속의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장 건강이 생생하게 유지되었고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린 요인이 되었다고 켈먼 박사는 보고하였다. 또한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1과 엽산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아지지만 비타민 B1과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의 독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호모시스테인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있는 대사 중간 생산물이다. 따라서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보충제를 섭취하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내려가서 몰라볼 정도로 증상이 좋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브로콜리에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최적의 채소라고 할 수 있다. 브로콜리의 싹 부분에 함유되어 있는 설포라파는 매우 강한 항염증 작용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배설과 염증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설포라파는 덜 익은 싹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함유량이 많은 브로콜리 새싹을 추천한다. 단, 가열하면 설포라판의 합성이 저해된다. 브로콜리 새싹은 가열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날것 그대로 먹어야 설포라판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설포라판의 섭취가 목적이라면 익히지 말고 생채소 그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양파 껍질. 케르세틴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한다. 나이가 들면서 동시에 세포도 노화된다. 기본적으로 세포는 일정 주기로 다시 생성되지만 늙은 세포는 생리적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증식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몸속에 머물게 된다. 노화세포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여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치매 등의 진행을 가속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스크리스 연구소의 폴 로빈스 박사 연구팀은 노화세포의 세포사가 억제되면 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아포토시스, 세포의 자살이 유도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머물며 우리 몸의 노화세포를 촉진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노화세포에 아포토시스 스위치를 켜는 약, 쉽게 말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약 개발에 몰두했다. 특히 열충격 단백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열충격 단백질 자체가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므로 세포의 자연사가 유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 약제를 조루증에 걸린 실험지에게 투여한 결과 노화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근력 감소, 보행장애, 골다공증과 같은 노화로 인한 증상이 개선되었다. 이처럼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지만 노화세포의 축적에 의해 초래되는 인지기능의 저하나
골밀도 감소 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로빈스 박사는 주장하였다. 노화세포에 대해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커클랜드 박사가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양리학적 효과를 인정받은 음식 속 물질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중 하나가 케르세틴으로 양파 껍질이나 사과, 상추, 브로콜리 등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다. 케르세틴에는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화세포를 작용하는 작용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다. 양파 껍질을 끓여 우려내어 마시면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다. 버섯, 경도 인지장애로부터 멀어진다. 버섯은 우산 모양의 자실체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효소가 유기물을 분해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포자로 번식을 반복한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은 300종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혈당취와 혈압을 내리는 등의 건강 효과가 인정되어 한약의 원재료로 쓰이거나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다. 또한 버섯은 인지 기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싱가포르 대학교 레이펑 박사 연구팀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버섯을 섭취하는 고령자는 경도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화제가 되었다. 펑 박사 연구팀은 식사와 건강한 노화 연구에 참가한 60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 663명을 대상으로 버섯 섭취량과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버섯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는 고령자는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버섯을 섭취하는 고령자에 비해 경도 인지장애 발병 위험률이 57%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펑 박사는 버섯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에르고티네인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늦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버섯은 되도록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달걀. 하루 1개만으로 뇌졸중 발병률이 감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달걀 1~2개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목받는 것이 달걀이 함유한 콜린과 레시틴이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의 분해와 배설을 촉진한다. 콜린은 레시틴의 원료이기도 하다. 콜린은 닭간, 레시틴은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걀이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과 레시틴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고령자의 기억과 언어 기능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동핀란드 대학교의 유르키 비르타넨 박사 연구팀은 콜린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연구팀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42에서 60세의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남성 2,497명을 대상으로 콜린과 레시틴의 섭취량과 인지기능, 치매 발병의 유무를 약 22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중에 337명이 치매에 걸렸는데 레시틴의 다른 이름인 포스타디딜 콜린의 섭취량이 많은 남성은 섭취량이 적은 남성에 비해 치매의 발병 위험률이 28%나 낮았다. 또한 콜린과 레시틴 모두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 비해 기억이나 언어 등 축두엽과 전두엽의 기능이 높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뇌를 위해서 달걀을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치매를 부르는 음식. 뇌를 손상시키는 음식을 피하면 치매가 멀어진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설탕, 밀, 트랜스 지방산, 카놀라 오일, 콩기름, 극단적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튀김, 국수와 밥 세트, 인공 감미료 등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카놀라 오일.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저하한다. 카놀라 오일은 품종 개량한 유채씨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가격이 싸면서 건강한 기름이라는 인식하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소비량이 많아서 식용유 등의 원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런 카놀라 오일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밝혀졌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실험은 미국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의 도메니코 프라티코 박사 연구팀이 실시했다. 연구팀은 일반 먹이로 사육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기 쉬운 모델의 실험쥐를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일반 먹이를 주는 그룹과 카놀라 오일을 첨가한 먹이를 주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 체중과 인지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카놀라 오일을 첨가한 먹이를 준 실험쥐는 일반 먹이를 준 실험쥐에 비해 체중이 18%나 증가하였고 인지 기능에서는 작업 기억이 저하되었다. 또 실험쥐의 뇌를 해부해 보았더니 작업 기억이 필요한 신경회로에 시냅스가 감소하였다. 이 실험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일본에서 소비되는 카놀라 오일의 상당량이 캐나다산 유전자 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노르말 헥산이라는 용제로 추출한 오일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카놀라 오일은 가정과 외식 산업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섭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조리용 기름은 쉽게 산화되지 않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식품 첨가물, 이산화타이타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다. 이산화타이타늄은 자동차 도장, 도료, 플라스틱, 인쇄용 잉크, 치약, 자외선 차단 크림, 피부 미용 화장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식품 첨가물에도 쓰이는데 백색 착색제로서 추잉껌, 치즈, 요크루트, 마요네즈, 초콜릿, 마시멜로, 탈지 분유, 여러 가공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흰색 식품에 사용되는데 다른 색을 입히기 전에 밑바탕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식품이 아니라고 해도 이산화타이타늄이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원재료에는 착색료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이 식품 첨가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실 국제암 연구기관이 이산화타이타늄을 그룹 2B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안정성을 우려하여 2020년 1월부터 이산화타이타늄이 들어있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실제로 중국 광저우시 남방의과대학의 빙송 박사는 식품 첨가물에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타이타늄은 나노 입자라는 매우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여 뇌에서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산화타이타늄을 투여한 쥐를 이용한 실험에 관한 13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구 투여, 정맥주사, 비강내 투여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타이타늄은 뇌에 도달하여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 독성을 일으키고 공간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공식품을 먹는 양과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치매 음식 읽어드렸습니다. 매일의 건강한 식사가 내 몸과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